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 하이. 하이. 저 오늘은 어디 가요? 오늘 이제 돈 쓰러 가지. 뭐 좋은 일 있으신 거예요? 좋은 일? 6개월 동안에 매매를 열심히 했잖아. 괜찮은 수익이 났고 해서 좀 화끈하게 좀 쓸어 가보려고 지금 택시를 탔지. 6월 1일부터 6월 오늘 26일까지. 손실도 좀 있었네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번 4,300 정도 손절 친 거 좀 하나 있었고, 이번 달에 한 1억 6,980만 원? 1억 7천 정도? 1월 달부터 해서 보니까 10억이 넘었더라고. 11억 3천 정도? 좀 수익이 났더라고. 중간중간에 뭐 손실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요 정도? 아주 만족스러웠던 매매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수익도 났고 화끈하게 한번 쓰러 가볼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내가 뭐 몸을 힘들게 해서 막 일을 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노동, 그 다음에 나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수익을 낸 건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벌었다고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번 돈을 너무 이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돈 몇 개만 걸리거든. 오늘 좀 그럼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대로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컨텐츠를 찍으시는 것 같은데. 골목 주식도 하고 뭐 사연자 찾아다니고 제자들 찾아다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는, 수익을 내고 나서 약간 돈 쓰는 컨텐츠. 요즘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재미가 없었거든. 왜냐면 이제 항상 뭐 돈 벌었다 이게 나온다고 해서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게 행복했거든. 강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알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희열감을 느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희열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튜브 때려치워야 되나 이 생각했거든. 내가 혼자 밤에 사실 내 영상을 보거든. 내 영상을 보면서 과거엔 이랬었지, 이때 어떤 식으로 촬영했고 어떤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유튜브가 나에게는 약간 일기장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지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면서 그러고 한번 찍어보고 싶어. 사실 대표님은 생계형 유튜버들처럼 막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고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셨잖아요. 그지? 나는 구독 안 해도 되고 좋아요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개인적으로 좋아요 구독 왜 해달라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알림 설정을 왜 해달라는지 모르겠고, 뭐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닌가. 해달라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다시 한번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하다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돈 쓰는 컨텐츠,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근데 과거에 이거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실이 많을 것 같은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내 일기장처럼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오늘 한번 출발해볼까요? 고! 대표님 질 좋은 기사라는 방이 뭐죠? 이게 이제 주변에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항상 기사를 찾고 뭐 특징주를 찾고 그 종목이 급등한 이유를 찾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단 말이야. 힘든 것보다는 약간 번거로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눌림목 때 사고 싶은데 이 종목이 과거에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찾으려면 그 전 기사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질 좋은 기사를 또 찾으려면 또 계속 클릭해보면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불편함을 이제 내가 좀 내려놓고자 이런 걸 내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도 하고 해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일기장 같은 거지. 투자 일기장. 그러니까 왜 급등했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그러면 그 급등 나온 종목들을 어느 정도 쫙 파악을 하면 이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주도주를 파악을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이 특징주, 조선 3사 납품 세계 1위 업체 세진중공업 사상 최고가 찍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런 거 보면은 특징주 기사들 중에 그냥 VI 걸렸다 뭐 했다 이것만 나오는 기사들이 있단 말이야. 난 그런 기사를 싫어하고, 보면은 뭐 세계 최대 규모의 뭐 이렇게 했다 하고 이게 내용이 쭉쭉 설명돼 있지. 세진중공업은 세계 1위 탱크 및 선실 제작사다. 그럼 이런 걸 읽어보는 거지. 그럼 이런 건 증권사 리포트까지 같이 이게 첨가를 한 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만 읽더라도 얼마나 좋아. 그럼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정도 기사만 읽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차트도 보고 다 보고 나서 이걸 타이밍 나오면 사는 거지. 그냥 올랐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는 이런 걸 읽고 나서 이거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라고 난 판단돼. 재료라는 게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있거든. 연속성이라는 게. 그런 걸
걸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내가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연속성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동양철과 뭐 상한가 간 이유도 쭉 읽어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동하면서나 그냥 집에서 뭐 밥 먹을 때나 뭔가 이제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냥 이제 하나씩 읽어보는 거지. 근데 이런 기사를 찾으려면 검색을 막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좀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내가 평소에 괜찮은 기사인데 해서 이게 모아놓으면 내가 나중에 눌리고 매매할 때 또 한 번 읽어볼 수 있고 편리하단 거야.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매급등했고 이런 거 싹 보는 거거든. 상한가 간 이유 시프트가 그럼 상한가 갔을 때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한가 갔다가 그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쭉 보면서 내 투자 인사이트를 더 늘리는 거지. 아 이것 때문에 급등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도 급등할 수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최근에 보면 넥스틸 급등 이유 뭐 이런 이슈 나왔고 이렇게 좀 자세히 써져 있잖아. 이런 게 진짜 그래도 읽어보면 영양가가 있어. 이상한 거 아무거나 읽는다고 영양가가 없거든. 이런 걸 읽어보면서 참고를 하는 거지. 최근에도 보면은 업종 기사도 좀 모아놓거든. 방에 들어가서 진짜 검색만 하면은 다 볼 수 있겠네요. 그지. 예를 들어서 이 업종 2차전지다 클릭을 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쭉 보고 내용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찾고 싶다 검색을 해. 예를 들어서 아까 AS텍이다 그럼 딱 급등 이유 딱 나오지. 클릭을 해서 딱 보는 거야. 딱 보고 이걸로 기업 분석이 끝났다 이게 아니야. 이걸로 어느 정도 보고 파악을 살짝 하고 이거 기업 분석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면 딱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걸 읽어보면 아 요즘 시장이 뭐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순환매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요즘에 반성을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K 콘텐츠 웹툰이나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한국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 왜 K 컨텐츠, K-팝은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 그 연예인,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음식, 옷 등등 화장품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분명히 수출입 동향에서 화장품의 수출 급증이 나오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내가 화장품주를 강력하게 배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도 하고 뉴스를 보면서 아 내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아 그럼 좀 반성할 부분이다 하면 그 반성을 하면 다음번엔 또 이제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 하는 용도라 좀 보면 돼.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매매를 하려면 그래도 투자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살짝 바탕이 되어줘야지만 내가 매수했다가 마음 편하게 홀딩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매수했다가 마음 편하게 홀딩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지. 그 공부가 부족한 걸 채워 나가야 돼. 어떤 기법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런 건 없어. 내가 보기에는 항상 얘기했지만 차트, 기업, 재료, 시장 이 네 가지가 엮여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좋다. 투자의 대가들 중에 이제 워렌 버핏 형님이 있거든. 워렌 버핏 형님은 약간 종목에 집중한 스타일이었다면 짐 로저스 형님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 어떤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 그 업종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각 투자 대가들마다 약간 다 달라. 짐 로저스 형님의 그런 방식도 있고 워렌 버핏 형님의 그런 방식도 있는 거지. 워렌 버핏 형님의 방식은 딱 이거야. 좋은 기업 뭐 그런 기업들을 시장에 폭락 나왔을 때 산다. 근데 짐 로저스 형님은 업종, 업황,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그런 타이밍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이 국가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타이밍을 보고 산다. 그래서 각 투자 대가들마다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 관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트 영웅이신데. 아 차트에서 시작됐잖아 그래도. 아 차트가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 예전 차트 강의를 그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차트 강의를 찍을 때도 차트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는 분들 중에 차트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차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어. 그 이상의 수익,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환상적으로 잘하거나 이러려면 조금 관점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매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아니지만 구독자분들이 과거 대표님의 그 강의들을 좀 보고 최근 영상을 따라오면 도움이 될까요? 그치. 일단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을 배팅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배팅할 것인가의 가장 첫 번째 발굴할 수 있는 건 차트거든. 차트로 발굴이 돼야 되고 차트로 발굴을 먼저 해야 돼.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적 내가 얘기한 건 초단타 이런 게 아니야. 비교적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그래도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 업종 이 섹터가 좋아진다는 것을 차트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차트로만 파악한 게 아니고 차트로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도 파악하고 뭐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장 기초가 나 어느 섹터를 이번에 공부해보겠다 라고 딱 지정할 수 있잖아. 갑자기 그냥 공부한 섹터들이 1년 걸리고 2년 걸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차트가 좀 필요한 거라고 난 생각하지. 그러면 차트 영웅이나 이름을 유지해도 되겠지? 그치 예. 이거 유지해야지. 아주 중요한 본질이네요. 가장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공부할 것인가 어떤 업종을 공부할 것인가 딱 찍어내는 그런 거지. 과거 영상 항상 복습 많이 하시고요. 복습 많이 하십시오.
드림 라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어디 통화하신 거죠? 오늘 이 병원에 온 이유랄까? 여기 분당 서울대 병원인데 좀 플렉스를 하러 왔지. 여기가 이제 나에게 굉장히 뜻깊은 곳이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곳이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줬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꼭 잘 되면은 좋은데 돈을 많이 쓰고 싶다, 이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건 진짜 약간 영화 같은 얘기라서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어. 내 20대 때 정말 하긴 힘든 얘기지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 췌장암 말기는 사실상 치료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수술이 불가능하지. 근데 나는 운이 좋게 해서 수술을 했고, 사실 수술하기 전에 사망 동의서를 받았거든. 사망을 할 수 있다. 확률은 어느 정도 되냐? 수술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40% 정도, 많으면 50%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여기서 잘 받았지. 받고 지금 또 아직 살아있으니까 잘 된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추적 검사라고 하나요? 그지.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됐었거든. 그게 좀 너무 작은 부위만 되다 보니까 수술하기 좀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그쪽 수술 안 하고 췌장 쪽 수술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6개월 한 번씩 계속 CT 찍고 MRI 찍고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지. 그 20대 때면은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 그지? 그러면 그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때 진짜 생각 없이 살았거든. 진짜 게임이나 하고 애들이랑 놀기나 하고. 그때 내 꿈이 프로게이머였어.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는 인생을 한 번도 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서글픈 거지. 어릴 때부터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꿈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지만 화장실 가서 울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죽을 것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수술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난 절대 앞으로 그때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것이다. 내가 이제 눈 감을 때 후회들면서 이런 눈물을 뚝뚝 흘릴 만한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살 것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지. 그래서 거의 앞만 보고 달려왔고, 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 그럼 수술은 결과적으로 잘 되신 건가요? 잘 됐지. 한 번씩 이제 아시는 의사분들도 있는데 이건 기적이다. 이건 거의 논문에 올라와야 될 급이다. 외래를 보고 있는 의사분도 나랑 엄청 오랫동안 보고 있고 10년 넘게 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런 사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병이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있던 병이었거든. 지금까지도 외래를 보고 있는데 그 의사분은 이제 흰머리가 하나씩 더 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 나는 또 이제 멀쩡하니까 놀라는 거지. 맨날 나 볼 때마다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 난 놀라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제2의 삶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그지? 여기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삶이 없었지. 그래서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 되면 꼭 좋은데 이제 돈을 많이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항상 지금까지는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이제 기부라는 게 나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 근데 약간 지금 아직 아니야,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라도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그때의 절망감들 있잖아. 그런 절망감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비에 대한 압박감들, 그런 몸이 성치 않은데 난 도대체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들. 사실 회사원들 보면은 회식도 하고 막 또 하면서 술도 먹고 하잖아. 나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러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또 뒤처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았던 거지.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에게 나도 좋은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제2의 인생이잖아. 누군가에게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플렉스를 하고 온 거지. 기부 플렉스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좀 수익금이 낮잖아. 근데 내가 이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기부를 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 기부금 누적을 좀 할 생각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한 1억 정도? 그 1억이면 아까 그 반년 벌었던 거에 한 10% 정도 되네요. 10% 정도 되지. 네. 한 그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기부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뭔가요? 사람이 돈 많이 벌면은 좋은 거 가지고 싶잖아.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물건도 가지고 싶고 시계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잖아. 근데 나도 이제 그런 걸 질러 보긴 했었거든. 근데 그것으로 오는 즐거움이 내가 많지 않더라고. 오래 가지고 않더라고. 한 일주일? 길어봤자 한 달? 이거밖에 안 가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내가 회의감이 좀 있었고 우리 이모가 아팠어. 아, 방광암에 걸리셨거든. 방광암 거의 말기 가까이 3, 4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요양원이나 뭐 등등 이게 목돈이 들어갈 게 있단 말이야.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내가 그 목돈을 좀 지원을 했거든. 근데 이모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그런 감정을 많이 가져.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 이게 즐겁더라고. 아, 이게 진짜 명품을 지를 때와 이 즐거움의 차이가 질적으로 다르구나. 그 다음에 즐거움의 그런 시간, 훨씬 지속이 더 길어. 뭐가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조금 채워지는 느낌. 그지. 내가 뭘 하면 더 채워질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았지만 이걸 해보니까 내 가족을 도와줬긴 했지만 너무 뜻깊었다.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나 채워주는 느낌이 있었어. 지금은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을 좀 도와주려는 게 있으신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정도 금액을 하는 건 처음이지. 처음이라 가지고 내가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어. 설렜어. 아, 설렜어요. 아, 저는 이상하게 설렜어. 저는 이게 아깝다라고 취소하시려고. 아니요. 이상하게 설렜어. 네. 나도 이게 감정이 뭔지 몰라. 설레셨구나. 이런 금액을 해본 걸 처음이었고 그냥 가족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기쁨이 있었고 근데 이 가족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한테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도 궁금했었고 이 정도 금액을 한 번에 플렉스한다 하고 나서는 내 느낌이 어떨까 라는 것도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돈을 싸들고 관까지 갈 건 아니잖아.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는 써야 될 거란 말이야. 자식한테 물려주든 뭘 하든 언젠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나도 이것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는데 일단 명품 지르고 뭐 지르고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건 나한테 안 맞았다. 너무 가격 대비해서 즐거움의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걸 또 내가 돈이 아까우니까 관리해야 되고 이러잖아. 그게 싫어. 금이에 좀 쉬다가 담당자 좀 이따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번 기부하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 할 테니까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 중에 큰 병에 걸리신 분들, 과거 저와 같은 느낌의 그런 분들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난치성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환자독기 후원에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환자독기 후원회라고 해서 저희 병원 직원들을 이제 병원 앞 이니셜 따서 이제 순우비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순우비안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병원 개원하면서부터 직원들이랑 외부 후원자분들 뜻에 따라서 질병을 고통받는 환자분들 치료비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꾸준하게 총 114억을 모금해서 현재까지 93억을 이제 환자들 치료비로만 지금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어려운 환자분들께 직접 돈을 지급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1년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외래나 이제 그런 병동이나 그런 데서 이제 연락이 와요. 환자분이 자꾸 뭐 에바나이나 뭐 CT 같은 거 좀 비싼 비급여 항목이라서 치료를 좀 거부하는데 뭐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하면 대부분 이제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건 이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환자분께 직접 돈을 드리진 않고 병원비를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돈 사고는 전혀 나지 않고 또 혹시라도 환자분이 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몰래 이제 감면적응 내고 보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게끔 각 보험회사랑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환자 치료비 이외에도 이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다가도 이제 심장 수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비를 다 세팅해 놓고 1년에 2번씩 이제 가서 의료봉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밖에도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물품이랑 다문화 가정, 간병비도 후원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자선 바자회도 크게 행사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억 5천 정도 수입 발생해서 그걸로 다 이제 어려운 환자분들 치료비로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들 치료비로만 하고 딴 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후원금의 15%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비로는 거의 인쇄비 조금, 그다음에 뭐 잠깐 행사할 때에서 전체 후원금의 0.6%, 1% 미만으로 이제 사용하자라는 이제 원칙으로 해서 진행한 거 있고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다 물품이랑 인력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는 후원금 전액은 다 이제 환자분 치료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돈은 저희 통장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출금할 때까지 21명이 결제를 해야지만 이제 뺄 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 1,400명이 매달 월급에서
10,000원, 2만 원씩 공제를 해서 매달 1,700만 정도를 후원금을 좀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름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홍땡 남자 몇 세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를 지원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후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사후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런 PDF 파일에서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출력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기간이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영원이 돼서 잔액이 영원이 됐을 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짧게는 두세 달만 해도 끝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소중한 후원금을 저희가 이제 막 드릴 수 없다 네. 보니까는 네.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는 점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내가 낸 후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시면은 이쪽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까는 네. 현재 얼마 몇 명한테 얼마 지원해졌고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예, 무슨 질환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뭐 이분은 혼자 사시고 도와줄 체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비를 지원해줘서 지금 완쾌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중증 질환 환자분들의 진료비로 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기관처럼 이렇게 운영비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저희 병원 내 환자들에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는 네.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설명 아닙니다.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26월 26일 성함하고 사인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입금했습니다. 네, 이제 총 3매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연구기금과 그리고 발전기금 이렇게 3개로 되고 있고 세워놔야 되는데. 전 그냥 종이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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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처음이라 가지고. 고액 후원자분은 많지 않으셔서 네. 아, 제가 이 병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100개까지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 다음번에는 좀 발전 기금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치료 효과가 좋으셔서 또 치료요? 후원하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네, 그때 아니었으면 거의 이제 그때 사망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그때 아니었으면 죽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수술 잘 해주셔가지고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제 항상 외래 이게 보시면 네. 신기하다 하거든요. 왜 아직 살아있지 이러고. 저희 지내시다 보면 진료 일정이나 이런 거 네. 불편하실 거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연락 안 오셔서. 아, 6개월 한 번씩 옵니다. 네. 네. 자주 오면 안 되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두둑하게 챙기셨는데요. 뭔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1억 원짜리입니까? 좀 뿌듯하지 않나? 아, 옆에서 보는데도 약간 좀 두둑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품을 질렀을 때는 이런 느낌 안 들거든. 네. 전혀 안 들거든. 근데 뿌듯하잖아. 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큰 금액은 처음 해봤고 저분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젊으신 분이 오는 건 처음이다. 김동환님께서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병원 발전 후원금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전 교직원의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2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장 송정한.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췌장암이 발견돼서 운이 좋게 수술도 했고 치료비도 이제 지원을 받고 해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안 좋은 병에 걸렸을 때 좀 치료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 돈 때문에 그래도 근전적인 것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제 돈을 뭐 벌어서 관까지 들고 갈 게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오늘 기부를 좀 했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2의 삶을 준 곳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기 제 목표는 기부금
한 곳 거의 제일 상단 올라가는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확실히 돈 쓴 맛이 다르다. 좀 느끼지 않나? 일단 나는 느껴. 확실히 달라. 내가 사고 싶은 걸 플렉스 했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 그 이 가슴 속에 채워지는 이 느낌이 달라. 확실히 달라. 기부가 좀 중독성이 있네. 기부 천사들이 기부를 계속 하는지 몰랐거든. 중독성이 살짝 있네. 다음번에 어디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이게. 기부는 사실 좀 조용히 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일기장이거든. 일기장을 남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너가 내 일기장을 봤어. 일기장을 쓰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잖아.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튼 유튜브 자체가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나도 과거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하면서 추억 팔이용이지. 추억 회상용. 내가 이런 족적을 남겼구나, 이런 발자취를 남겼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즐거움 같은. 그래서 나는 구독도 필요 없고 좋아요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거든. 그냥 내 일기장, 그냥 나의 철학,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담고 나중에 또 한번 보고 싶은 거지 뭐. 얼굴이 점점 무쌍이 돼가시는 느낌인데요, 오늘? 아, 웃어? 기분 좋지. 명품을 샀을 때의 즐거움과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의 그런 돈을 썼을 때의 즐거움, 이게 지속 시간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아예 다르거든. 이런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더 뜻깊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난 했다, 이런 약간 즐거움이 좀 있지 않나? 방금 이렇게 기부하시고 좀 약간 잘난 체 하시니까 보기 싫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그걸 노린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막 명품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 네.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좀 약간 그래 해. 이건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하는 네. 거고 나는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주식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단시간에 1억을 몇 억을 벌고 이러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걸 남들이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하면서도 그렇게 버는 사람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남들보다는 쉽게 벌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여튼 앞으로도 좀 더 그런 거 써볼 생각이야. 사실 대표님이 맨날 뭐 인증하시고 이럴 때마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얄밉다? 아, 아, 얄밉다. 어떻게 저렇게 혼자만 잘 벌까? 음. 근데 이거를 이제 기부로 약간 모든 걸 해소시켜 주신 느낌? 아, 그래요? 네,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일단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인생을 좀 약간 뜻깊게 살아가고 싶다, 이러면 좀 재밌지 않나? 나는 일단 재밌어. 기부자로서 갔잖아. 근데 대우를 또 받잖아. 이거는 뭐 누군가의 갑질을 해서 대우받은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쭈쭈 해준 거 아닐까? 기부자를 좀 대우해주는 이런 문화도 잘 자리가 잡히면 더 기부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죽었을 때 돈 싸들고 갈 거 아니거든. 내 개인적으로는 이래. 내 자식들한테 돈을 줬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 한다면,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냐 생각이 들지.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것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돈이 생겼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자판이 돼. 그럼 걔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 돈을 결국에는 언젠가는 써야 될 것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앞으로도 이 즐거움을 쭉 유지하시려면 더 노력해서 하시겠네요. 매매 열심히 해야지. 아. 지금 또 근데 이거 또 너무 여기 심취하셔갖고 내동매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돼. 또 심리를 조절해야지. 네, 이거 지금 그래도 또 수익이 곧 나고 있는 것들 아직 어. 매도 안 됐죠? 아직 매도 안 돼가지고 이거 언제 매도할지 몰라. 그래서 공개 못 해줘. 한 달 끌고 갈지 2달 끌고 갈지 정말 뭐 궁금합니다. 일주일 만에 끊을지 몰라. 왜냐면 급등하면 팔 거거든. 아, 그때 공개해주지. 우리 그때는 보육원에 가서 한번 확 해주고 오자. 좋습니다. 남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안 해줬는데 이 정도 딱 질러주고 오자. 막 쌀도 해주고 와 이런 이게 식으로. 생각하면 또 재밌어. 그렇네요. 이래서 생각부터 사람들이 기부 한 번 시작한 사람들은 쭉 하는구나. 나 앞으로 쭉 할 것 같아. 만약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혼자 가서 또 지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지르는 과정이 재밌어.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곧 해볼 생각이야. 어차피 또 이제 영상으로 남기셨으니까 하셔야죠. 네. 근데 이 기부 증서 진짜 난 너무 뿌듯해. 이게 너무 뿌듯하다 진짜. 여기가 내가 진료받고 있는 곳이지.
다음 여기 올 때 그 교수님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알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바라본 눈빛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아. 기대. 알았을 때의 반응 아 궁금하잖아. 서프라이즈. 궁금하잖아. 10년 동안 왔던 환자가 10년 넘었지. 엄청 넘었어. 넘었는데 이렇게 왔던 환자가 자신의 연구 기금을 해주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마무리 짓죠? 모르겠어. 앞으로도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거고 또 일부 수익금을 떼서 계속 이런 좋은 일에 많이 쓸 건데 여기 이제 저를 살려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금액을 좀 할 생각인데 저기 기부 명패가 있거든요. 누구는 얼마 이상, 누구 얼마 이상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거기 최상단에 올라가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면 이 레벨업을 계속 해줘야지.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좋은 데 많이 쓰도록 할 테니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합시다. 뿅.